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사장 교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전이 연력학, 상전이가 일어날 때 그때 연력학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요 부분 몰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 그 간단한 개념으로부터 조금 더 복잡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요 몰 부피라는 겁니다. 자, 부피인데 요 몰 부피라는 거는 요 부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터 삼성이죠. 근데 몰당 어떤 성질이라는 거예요. 몰당 어떤 상태량 값을 나타내는 것을 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 몰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혼합물 전체의 성질에 몰당 기여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전체에 큰 기체의 부피가 전체 부피가 V라고 했을 때 V에서 A라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겠죠. A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 그리고 B라고 하는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가 각각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A와 B의 전체 부피를 합하면 뭡니까? 합하면 전체 부피가 되죠. 근데 이 부피의 개념이 그냥 미터 삼성의 부피가 아니라 몰당 부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물질, A라고 하는 물질이 전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V가 전체 성질이죠. A는 그리고 B는 이 전체 성질의 구성 물질이죠. 그래서 혼합물 전체의 성질에 기여하는 몰당이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몰당 기여하는 정도를 부분 몰 성질인데 그 중에서 부피의 개념, 그러니까 전체 부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몰 성질 중에서도 몰 부피의 개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너무 쉽습니다. 자, VJ, 우리가 어떤 상태량이 있으면 상태량 밑에 이 J라고 하는 이런 물질 이름을 적습니다. 즉 물질 J의 부분 몰 부피를 VJ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는 물만 존재할 때는 순수한 물에서는 몰당 18cm 세제곱 센티미터의 이러한 부분 몰 성질을 갖는데 부분 몰 성질 중에서도 부분 몰 부피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1몰의 물을 순수한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 원래 물에 추가하면 부피가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순수한 물일 때 이만큼 증가하는 반면 물 이외에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순수한 에탄올 그 자체, 에탄올은 물과 다르죠. 에탄올 자체에 물을 넣게 되면 물은 물만 있을 때는 원래 이 정도의 부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에탄올에 의해서 방해작용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원래 자기가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이만큼의 공간적 특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이게 14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큰 전체의 혼합물에서 큰 전체의 하나의 성질에는 각각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분들의 전체에 기여하는 어떤 정도 또는 강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몰수죠. 몰수고, 그 A라고 하는 것은 부분 몰 부피입니다. 그래서 부분 몰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쓰면 몰은 양이죠. 개수죠. 그리고 VA라고 하는 것은 몰당 A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단위 몰 없어지면 전체 부피가 이렇게 최적의 개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요 A 물질의 부분 몰 부피고, 이 말은 A가 요 전체의 부피에 얼마만큼 몰당 기여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너무 쉽죠.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 하기에 앞서 간단한 예제를 방금 했던 내용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탄올이 50g 있고 그리고 물이 50g을 존재했을 때 이때의 전체 부피는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전체 부피는 아까 한 것처럼 요 몰수 A는 에탄올이고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는 부분 몰 부피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몰수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부분 몰 부피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 뭡니까? 몰수죠. 몰은 개수죠, 개수. 1몰은 몇 개입니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1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g으로 나타내어 있으면 g를 다 몰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그 몰수는 이거는 단위 환산 잘 할 수 있죠. 그 g을 가지고 있는 에탄올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1.09몰 개수가 나옵니다. g도 그리고 몰도 양을 나타내고 있죠. B, 물이 가지고 있는 50g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이만큼의 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이만큼 몰, B가 이만큼 몰이면 전체 몰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몰은 당연히 1 더하기 1, A 더하기 B죠. 그러면 혼합물의 총 양입니다. 양. 농도 아니고 총량은 A 더하기 B죠. 그럼 3.8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 분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기본적 화학 상식들 다 가지고 있죠. 몰 분율은 뭡니까? fraction이죠. fraction. fraction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100개 중에서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즉 전체의 몰 중에서 A가 가지고 있는 몰을 이렇게 A가 가지고 있는 몰을 전체의 몰수로 나눠주는 것을 몰 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몰랐다면 한번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몰당 부분 어떤 성질을 나타낼 때는 항상 몰당, 즉 몰의 개념으로 다 환산해야 되고 이 몰의 개념을 우리가 이런 몰 분율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몰 분율은 전체 3.86몰 중에서 A는 1.09를 차지하고 B의 경우는 전체 3.86몰 중에서 2.77을 차지한다는 거죠. 즉 뭡니까? 전체 몰 100개 중에서 A는 28.2개가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28.2%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의 몰 중에서 B는 71.8%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 그래프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데 제 거는 컬러죠. 자, 그래프를 한번 천천히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래프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X축 그리고 Y축이 뭔지를 보세요. X축은 몰 프랙션이죠. 이게 몰 분율입니다. 에탄올의 몰 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몰 분율이라는 것은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0%, 여기는 100%라는 거죠. 즉 에탄올이 오른쪽은 뭡니까? 이 partial molar volume이라는 것은 부분 몰 체적이죠. 또는 부분 몰 부피. 누구의?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부분 몰 부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Y축이 1개, 그리고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 선은 요 X축, 미안합니다. 왼쪽 Y축을 나타내고, 요 빨간색은 오른쪽 Y축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은 에탄올이 가지고 있는 부분 몰 부피 또는 부분 몰 최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었을 때, 즉 0%라는 것은 X축은 에탄올이죠. 에탄올이 0%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순수하게 물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1은 뭡니까? 1은 에탄올의 관점에서 100%니까 에탄올만 존재하는 거죠. 즉 그래서 여기는 에탄올이 순수한 100%의 에탄올,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물만 존재하는 물 100%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 100%에서 몰 프랙션이라는 것은 에탄올을 몰 프랙션, 몰 분율 개념으로 20%, 여기는 에탄올이 몰 분율로 40%, 60%, 80%를 점점점 혼합을 한다는 거예요. 몰 비율로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부피, 즉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는 데 있어서 전체 부피를 알려면 요 몰수를 먼저 알아야 되죠. 몰수. 맞죠? 몰수. 몰수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각각 50g을 몰수로 환산을 했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요 부분 성질, 부분 몰 부피. 요 값을 알면 되죠. 요 값을 이 그래프로부터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X축을 나타낸 것은 에탄올의 몰 분율이죠. 우리가 앞서 에탄올이 에탄올이 요 A죠. 에탄올이 가지고 있는 몰 분율은 얼마였습니까? 0.282였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냐면 에탄올이 가지고 있는 X축에서의 몰 분율은 0.28이면 여기가 3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일 때 이렇게 가면 X축과 미안합니다. Y축, 파란색 Y축과 빨간색 Y축의 데이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즉 에탄올이 0.282의 몰 프랙션을 가지는 이 지점에서의 파란색 그래프는 물이죠. 물이 나타내는 몰 분율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물은 B였죠. VB가 되는 거고 또 이거 빨간색은 에탄올은 VA가 되는 거죠. 우리가 A는 에탄올, B는 물로 정의를 했잖아요. 파란색은 물이죠. 그럼 요 데이터를 읽으면 이 지점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요거는 대략적으로 한 17점 얼마 되겠죠. 17점 얼마 됩니다. 요 B는. 근데 이거는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18로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는. 그리고 이 부분 다시 읽으면 요 빨간색 그래프를 읽으면 VA를 읽으면 VA는 56을 나타내죠. 그래서 56. 그 정확하게 쓰려면 요 책에도 18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보자. 17, 한 17.6쯤 되겠네. 한 17.6 정도 값을 사용을 하면 요 값을 읽어내어서 전체 부피는 110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쉽죠? 요거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분몰 부피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면 이제부터 하는 내용도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완전 생소한데 앞에 했던 내용과 완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화학 포텐셜 나오면 와 머리 아프려고 하죠. 이 화학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이미 했습니다. G라는 거예요. G를 앞에서 했죠. 자, 물질 J,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몰당, 혼합물 전체. 자, 앞에서는 혼합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특성이 체적이었죠. 부피. 근데 여기서는 부피가 아니고 전체 깁스 에너지라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에 기여하는 정도. 즉, 이 부분만 앞에 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는 전체 부피였죠. 지금 여기서는 전체 깁스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깁스 에너지 지난장까지 3장까지 해서 깁스의 개념을 다 잡았죠. 깁스 에너지. 그래서 델타 G도 찾아내고 델타 G가 0보다 작을 경우 자발적 반응이고 이 자발적 반응은 언제 유효하다?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일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전체의 깁스의 에너지 아까랑 마찬가지라면 전체의 부피는 뭐였습니까? 전체의 부피는 A가 가지고 있는 몰수분의 A의 부분몰 체적이었고 또 아까 전에 B가 가지고 있는 몰수에다가 B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부분몰 체적이었죠. 부분몰 부피였죠. 근데 이거를 깁스 에너지로 나타내면 전체의 깁스 에너지는 A의 몰수에다가 GA의 개념을 넣고 GB의 개념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아까 여기에서 VA, VB는 뭐였습니까? 미터 삼성 퍼 몰이었죠. 그럼 여기서 G는 단위가 어떻게 될까? 깁스 에너지의 단위는 뭐 킬로줄이든 줄이든 에너지죠. 줄인데 퍼 몰이 되겠죠. 이거예요. GA가 GB는 부분 몰 성질인데 부분 몰 깁스 에너지라는 거예요. 부분 몰 깁스 에너지. 그것을 방금 했던 요 GA든 GB든 그걸 J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질 이름을 통칭해서 J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GA든 GB든 GJ든 요거의 특별한 명칭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G로 읽지 않고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붙입니다. 화학 포텐셜. 그리고 요 G, 깁스의 자유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뮤라고 하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뮤J. 자, 여기 우리가 이퀄에서 세 개가 들어가면 세 개는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화학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뮤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이 뮤는 뭐였습니까? 뮤는 요 GJ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부분 몰 깁스 에너지죠. 부분 몰 깁스 에너지. 처음 듣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입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깁스의 부분 몰 성질인데 부분 몰 깁스 에너지를 다른 말로 화학 포텐셜, 다른 말로 뮤, 그리고 J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 포텐셜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이 기호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체의 깁스 에너지를 이거랑 몰수랑 뮤A 그리고 뮤B.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그거는 부분 몰 깁스 에너지죠. 자, 이 화학 포텐셜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과일 주스 좋아하죠? 과일 주스를 있으면. 자, 과일 주스를 요즘은 맞춤형으로 주문을 하죠. 뭐 사과 주스, 뭐 배 주스, 망고 주스 하죠. 그런데 주스를 믹스기로 갈 때 여기 사과를 10개 넣고 그리고 바나나를 1개 넣으면 어떤 맛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사과 맛이 더 강하겠죠. 그게 사과의 화학 포텐셜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과가 구성 성분인데 이 전체의 주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죠.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화학 포텐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과가 전체 주스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사과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화학 포텐셜이 크고 화학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전체의 사과 주스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강하게 유발할 수가 있죠. 누구보다? 바나나보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상자 속에 어떤 기체가 A라는 기체가 있고 B라는 기체가 있을 때 A 기체가 엄청 많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분압이 크게 되고, 분압이 크다는 것은 A가 전체의 성질을 대표하는 그 대표 성질, 즉 전체의 성질에 기여하는 값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A의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더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깁스의 부분 몰 에너지 그 성질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J는 뮤J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J 성분이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를 화학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을 쭉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식 잘 모르면 지난 시간 한 번 더 리뷰를 하시고,
자, 요 식은 뭘 나타냅니까? G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방금 했죠? M이 붙으면 깁스 에너지에서 몰당 깁스 에너지죠. 몰당 깁스 에너지가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학 포텐셜이라고 했죠. 요거 방금 했 내용이죠. 자, PF는 최종 압력이고 PI는 처음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압력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그때 우리가 델타 G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압력이 변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식이라고 했고 이때 압력은 어떻게 변합니까? 압력이 변하는데 처음에는 PI였다가 나중에는 PF, 이니셜과 파이널의 이런 압력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해볼게요. PI 이것을 최초 압력인데 최초 압력을 우리가 표준 압력인 원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 상태 원바의 표준 상태가 나중에는 어떤 압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PF를 P로 나타내고 왜? 요 P는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서 바뀌어서 사실은 요 파이널은 현재죠, 현재 압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단순하게 P로 나타내고 최초의 압력은 우리가 원바는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 물리화학, 화학에서는 표준 상태가 원바 상태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GM을 우리가 표준 압력 상태를 GM 제로 또는 요거 우리가 not이라고 하는데 NaUGHT not이라고 읽어도 되고 또는 제로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로. 그래서 저도 뭐 한 번씩 not이라고 했다가 한 번씩 제로라고 또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표준 압력의 GM을 GM not 또는 GM 제로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고 표기의 약속입니다. 압력이 처음과 나중으로 바뀌는데 그 처음이 원바라고 하고 나중이 혼합된 현재의 압력이라고 하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요 식은 GMP죠. 현재 압력에서의 GM 부분 몰 깁스 에너지는 다른 말로 현재 압력의 화학 포텐셜은 GM 넛은 뭡니까? 표준 압력에서의 부분 몰 깁스 에너지죠. 그리고 RT분에 이렇게 P하고 P0 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P는 기체의 분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바 상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처음에 뒤 장에도 나오지만 요 A라는 물질과 요 B라는 물질이 자기만 존재하는 표준 상태의 원바 상태로 자기들이 순수한 물질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순수한 물질 형태라는 것은 그 물질의 압력이 표준 압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원바 상태로. 자, 이렇게 각각 순수한 물질로 존재하다가 이 물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A와 B가 혼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가 칸막이를 쑥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혼합이 되겠죠. 혼합이 되면 A가 양이 많든지 B가 양이 많든지 그 각각의 그 구성 요소의 양에 따라 가지고 전체 압력은 원바가 되는데 A가 가지고 있는 부분 압력이 존재하죠.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부분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P를 우리가 기체의 분압, 다른 말로 하면 혼합 후 당연히 기체는 이산기체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혼합 후의 기체의 분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과 나중 압력이 변화하는데 압력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개념을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물질의 원바 상태의 가스가 다른 기체랑 혼합이 되어서 혼합물을 이루면서 압력이 분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분압. 그 전체 압력 중에서 일부의 압력을 나타내는 그 분압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식을 우리가 방금 했던 화학 포텐셜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현재 압력, 요 뮤제이는 이거는 현재 압력인데 이 현재 압력에서의 GM은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 그리고 RT분의 P0, PJ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0는 원바죠. 원바라서 이 분모는 1이니까 얘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겠죠. 자, 만약에 어떤 물질이 혼합 후에도 얘가 PJ가 원바 상태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PJ가 분압이 원바라고 하면 로그 1은 제로죠. 그러면 이쪽 항이 다 없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J라는 물질의 분압이 1바라고 하면 그 물질의 화학 포텐셜은 표준 상태에서의 화학 포텐셜과 같아지는 거죠. 잘 이해해 보세요. 잘 들어서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원바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깁스의 부분 몰 에너지, 부분 몰 깁스 에너지죠. 부분 몰 깁스 에너지가 그 기체의 압력이 원바 상태면 표준 상태고, 여기 나와 있는 뮤제이는 원바 상태가 아니죠. 원바 상태가 아닐 때는 원바 상태에서 만약에 분압이 1보다 작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0.5바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0.1보다 작게 되면, PJ가 1보다 작게 되면 이쪽에 있는 항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혼합 후의 어떤 기체의 화학 포텐셜은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능력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수 상태에서의 강한 그 힘보다 분압을 나타낼 때는, 다른 말로 하면 혼합되었으니까 분압을 나타내죠. 그때는 요 오른쪽 항이 음수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에 의해서 그 포텐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과하고 바나나가 섞이는데, 사과만 있을 때는 사과 맛이 100% 온전하게 사과 맛이 나죠. 그런데 사과랑 바나나랑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 맛이 나지만 약간 바나나 맛이 나죠. 사과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100%의 맛보다 한 1%, 2%가량 사과 맛이 떨어지겠죠. 왜? 바나나가 섞였으니까. 그쵸? 그걸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혼합 후의 어떤 물질의 화학 포텐셜, 다른 말로 하면 사과와 바나나의 혼합 후의 사과의 맛은 원래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사과의 100% 맛에서 바나나가 섞인 만큼 그 맛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사과의 원래 맛이. 요 식이 화학 포텐셜의 의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 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쭉쭉, 지금 우리가 기체를 하지만 기체에서 용액으로 넘어가고, 용액으로 넘어가서 그때 화학 평형을 하게 됩니다. 멀죠, 갈 길이.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요 식에서 지금은 우리가 기체를 합니다. 기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체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표준 상태를 원바 이렇게 표기하면 앞에 나와 있던 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방금 내가 했던 내용을 여기에 다 적어 놨습니다. 한 기체의 분압이 높을수록 화학 포텐셜도 높다. 바나나와 사과 주스에서 사과의 양이 많을수록 사과의 맛이 더 강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뮤제이 제로라는 것은 원바에서의 순수한 기체의 화학 포텐셜. 사과, 바나나가 따로따로 있을 때 사과의 100%의 독립적인 사과의 맛, 바나나의 100%인 바나나의 맛, 그것을 우리가 표준 상태, 원바에서의 순수한 기체의 사과 맛,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 방이 있는데 요 A라는 방과 요 B가 있는 물질의 요 방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과, 바나나가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G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G가 유도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정 온도와 일정 압력의 G가 필요했죠. 그렇죠? 그 G를 할 때, 깁스의 프리에너지를 할 때. 자, 그 상태에서 이때는 어떤 A라고 가지고 있는 A의 화학 포텐셜이 제로고, 요 B가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게 아니라 not, 표준 상태라는 거예요. 순수한 자기의 맛을 가지고 있는데 얘 둘이 섞이게 되면 A하고 B가 이렇게 혼합을 하게 되면 맛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개가 혼합됨으로써 전체의 어떤 화학 포텐셜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기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뮤J 제로는 기체입니다. 기체 J의 표준 화학 포텐셜. 이제부터는 우리가 깁스의 부분몰 깁스 에너지, 너무 길죠? 부분몰 깁스 에너지,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표준 화학 포텐셜. 아시겠죠? 간단한 예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발적 혼합이란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요거는 식을 유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식을 스스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혼합이라는 것은 A와 B가 각각 따로 존재를 하다가 그 두 개의 칸막이를 싹 없애게 되면 그 A와 B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A와 B가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뒤섞이면서 무질서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연현상이죠. 그 자연현상을 이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자연현상에서, 그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가스가 있을 때 A라는 가스와 B라는 가스를 두 개 방 안에 같이 놔두면 그 기체는 혼합되어서 섞여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더러운 얘기지만 방구를 풍기면 냄새가 확산이 돼서 쑥 다 나가죠. 그게 A라고 하는 그 기체가 다른 기체와 혼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발적 현상이라는 것은 기체가 혼합이 되는 자발적 현상은 뭐다? 델타 G가 0보다 작은 거죠. 그것을 이 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G를 찾아내려면 델타 G는 항상 GF에서 GI를 빼는 거죠. 그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빼는 거죠. 이니셜은 뭡니까? 혼합 전, 파이널은 혼합 후의 델타 G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델타 G를 찾아내면 되는데 이 G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G는 요거죠. G. F라는 것은 나중이고 I는 처음이니까 G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A라고 하는 것과 B라는 화학물질의 화학 포텐셜의 부분 몰 깁스 에너지, 다른 말로 A의 화학 포텐셜, B의 화학 포텐셜을 다 몰로 방금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방금 했던 압력이 이제 바뀌게 될 때 요 J라는 물질의 화학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맞죠? 방금 했던 게 요거랑 요거였죠. 그 두 개씩을 요 델타 G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즉, 요 뮤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뮤 J잖아요. 뮤 A는 뮤 A not RT ln P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뮤 B는 여기 똑같이 뮤 B는 뮤 B not RT ln P B 값을 다 넣죠. 그 다 넣은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쏙 파이널과 이니셜을 각각 정의해서
대입을 시켜서 식을 앞뒤로 뒤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델타 G는 이런 값을 가집니다. nRT, XA, 요렇게, XB,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A는 몰 분율을 나타내고, 요건 N은 당연히, 요거는 지금 혼합입니다. 요거는 혼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타 G인데, 여기다 믹스라는 글을 같이 넣으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델타 믹스 G, 델타 G 믹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N은 전체 몰수입니다. 전체 몰수는 A하고 B가 지금 합해져 있는 상태죠.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합해져 있는 게 요 N이고, R은 상수, 기체 상수고, T는 온도고, XA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몰 분율, 이것도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몰 분율은 기체의 경우에는 전체 압력분의 A가 가지고 있는 부분압이죠. 마찬가지로 기체의 경우에는 전체의 압력에서 또 B가 가지고 있는 부분압을 또 몰 분율로 이렇게 기체의 경우에는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델타 G의 개념에서는 항상 일정한 온도와 또 일정한 압력으로 존재할 때 그 두 기체가 혼합될 때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A와 B가 혼합될 때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식에서 보면 XA와 XB는 몰 분율이죠. 몰 분율은 1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XA와 XB는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1보다 작고 여기도 1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여기는 플러스 값이 되지만 로그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아지죠. 여기도 0보다 작아지죠. 즉 여기에 있는 값이 항상 음수를 나타내죠. 그리고 N은 플러스죠. R도 플러스죠. T도 켈빈이기 때문에 제로 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다 플러스죠. 그러면 결국 델타 G는 뭐로 나옵니까? 델타 G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식을 풀든 안 풀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고 식을 자세히 봤을 때 이 식은 델타 G가 항상 0보다 작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봤을 때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A와 B가 독립적으로 있다가 스르륵 만나가지고 혼합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반응에서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기체가 혼합되는 게 자발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이라고 했죠. 이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델타 G가 0보다 작아도 자발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이 아닌 상태에서는 자발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최초에는 독립적으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압력이 혼합되고 나서도 동일하게 그 전체 압력이 혼합되기 전과 혼합되기 후의 압력이 동일하게 같아지는 그 현상에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델타 G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기체의 혼합은 자발적으로 발생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단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일 때 이런 자발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이렇게 델타 G는 nRT, 자 이렇게 식을 찾아냈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낸 식과 또 여러분들 델타 G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3장에서 확실하게 아셨죠? 그럼 어차피 델타 G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두 식을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 그 두 식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방금 우리가 유도했던 식은 이 식이죠. 이 식에서 T가 여기 들어있죠. 이게. 맞죠? 여기도 T가 들어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엔탈피의 개념에서의 델타 G는 여기 요렇게 박스 있는 거, 요 박스 여기 이 부분이 서로 동일한 값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왜? T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델타 H는 아무것도 연결이 서로 안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델타 H는 0이고 델타 S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두 개수가 자발적으로 혼합할 때 이러한 수학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해석 플러스 여기에 나온 수학적인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델타 H가 0이라는 사실이죠. 즉, 두 기체가 혼합할 때 왜? 지금 우리는 기체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해냈고 기체가 혼합 때 이때는 엔탈피의 변화가 없다. 엔탈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압력일 때. 델타 H라는 것은 일정한 압력일 때는 열량과 같다라고 엄청 강조를 많이 했죠. 즉 델타 H가 0이라는 것은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분자가 깨지거나 아니면 뭉치거나 지난번에 우리 레고법 했잖아요. 분자를 깨기 위해서는 열을 넣어야 되고 또 분자를 합하게 되면 열이 방출되고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분자들끼리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기체가 혼합될 때는 델타 S의 개념에서는 자 델타 S는 보세요. 아까 여기 있는 항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항은 마이너스 음수라고 했죠. 네, 음수가 있죠. 그럼 델타 S는 0보다 크게 되죠. 델타 S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혼합된다는 것은 A의 물질과 B의 물질이 그냥 무질서하게 혼합되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은 방금 했죠. 델타 H가 0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엔트로피 개념에서 개로 들어가는 열량이 Q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주위로 마이너스 Q가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했죠. 그래서 주위의 델타 S는 0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어떠한 열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 증가가 두 기체 혼합의 추진력이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델타 S는 지금 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하죠. 왜? 델타 G는 항상 우리가 개의 관점에서 서술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온 델타 S도 개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주위로 어떠한 열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여기 있죠.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죠. 왜?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 온도분에 들어간 열량인데 그 열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주위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자발적으로 지금 혼합이 된 상태인데 자발적으로 혼합이 된 상태에서 변한 값은 뭐만 있습니까? 얘만 바뀌었죠. 즉 개의 델타 S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개의 A와 B의 무질서도가 혼합되면서 증가함에 따라서 그 두 기체가 혼합될 수 있는 드라이빙 포스, 추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오하죠? 이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 식들을 유도해내고 또 그거를 수학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을 말로써 글로써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